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번에 약속한 대로 영국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영어 시험을 통과하셔야 되는데 IELTS가 있고 OET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저는 OET라는 시험을 받고 한국인들에게 생소한 이 OET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저는 공부를 했고 영국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몇 점 이상을 받아야 되는지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NMC 온라인에 들어가시면 그 검색창에 English 이렇게 치면은 requirement 해가지고 제일 첫 번째 라인에 이 NMC에서 요구하는 영어 점수는 몇 점인가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저는 IELTS를 안 받고 OET만 받기 때문에 오늘은 OET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영국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IELTS보다는 OET를 추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OET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까먹지 않고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다 노트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최대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OET 라이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OET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핸드오버 레터를 쓰는 거고요. 핸드오버 레터 중에 이제 세 가지 중에 저희는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 세 가지 타입은 전원을 보내거나 퇴원을 시키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이제 레퍼럴을 보내는 거예요. 여기 이 샘플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환자의 정보들이 짜자작 나와 있고 환자 디테일이 있고 이름은 뭐고 언제 태어났고 생일은 뭐고 주소는 어디고 왜 우리 병원에 입원을 했으며 어떤 약을 복용 중이고 현재 문제는 뭐고 뭐 디스차지 플랜 혹은 뭐 왜 트랜스퍼를 보내는지 이런 게 여기 쭉 나와 있죠. 그리고 맨 하단에 보면 태스크가 있어요. 누구누구한테 뭐 트랜스퍼 혹은 디스차지 레퍼를 뭐 레터를 이제 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제가 OET 공부를 하면서 제일 자신 없었던 과목이 라이팅이거든요.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라이팅 어떻게 써야 되나 이런 게 엄청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영어로 편지를 써본 적은 있지만 근데 이렇게 막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 그 영어 편지를 써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기본적으로 영어 편지는 어떻게 쓰나 그 포맷을 외우자 해서 그 포맷을 일단 먼저 외워버렸거든요. 지금 이거 샘플 하나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거 제가 첨삭받았던 레터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내가 글자 수는 몇 개인지, 그러고 이 등급은 뭔지, 지금 여기 C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나는 이 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뭐뭐뭐를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이렇게 써 있어요. 대문자로 바꾸지 않았다. 그래머가 이상했다. 제 편지를 전부 다 이렇게 첨삭을 해가지고 여기 빨간색으로 다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이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일단은 세 가지 편지를 써야 하고, 이 편지의 포맷은 항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샘플을 보면 여기 왼쪽 하단에는 항상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의 이름, 직책, 그리고 주소를 써야 해요. 그러고 이제 디어 이제 그 사람 이름 쓰고 그리고 이제 RE 해가지고 환자의 이름 그러고 이제 나이 이렇게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고 이제 편지 내용을 이제 쓰는 거예요. 첫 번째 단락에는 항상 그 환자에 대한 소개가 들어가야 해요. 환자는 누구고 몇 살인데 혹은 뭐 언제 태어난 사람인데 지금 우리 병원에 왜 왔고 뭐 어떤 수술을 받았고 나 이것 때문에 너한테 편지를 써. 왜 편지를 쓰는지에 대한 그리고 누구에 대한 편지를 쓰는 거인지에 대한 정보를 첫 번째 단락에 쓰게 되어 있고요. 이게 핸드오버 레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환자에 대한 핸드오버를 할 때 이 중요한 내용을 이제 두 번째 단락에다가 이제 메인으로 쓰는 거예요. 이 환자가 어떤 케어를 받았고, 뭐 어떤 약물을 복용 중이었으며, 뭐 어떻게 나아졌고, 이 환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이 중간 단락에다 쓰게 되고, 맨 마지막에는 너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한테 언제든지 연락 줘. 편지를 마무리하는 이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오피셜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샘플 세 가지를 다 다운받은 다음에 그 샘플 세 가지가 레퍼럴, 디스차지, 그리고 트랜스퍼 그 세 가지 샘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그 레터를 싹 다 외워버렸어요. 왜냐면 제가 집중하고 싶었던 거는 영어 실력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 시험을 패스를 해서 내가 원하는 날짜에 나는 영국에 가고 싶다. 이 욕망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다 필요 없고 난 영어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 그냥 이 편지의 형식을 다 외워버리고 내가 그 시험장에 갔을 때 받는 환자의 이름과 정보만 바꿔서 넣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처음에 다 싹 다 외워버렸어요. 그래서 그런진 몰라도 처음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봤을 때 디스차지 레터를 써라라고 하는 그 태스크를 저는 받았고요. 그 디스차지 레터를 쓰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연습을 했기 때문이죠. 다 전부 편지를 외워버렸기 때문에 좀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리딩 때문에 저는 이제 페일을 했어요. 10점이 모자라가지고. 그래서 다시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이제 라이팅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겠다. 간신히 C뿔을 받았지만, 내가 이제 다음번 시험에서 라이팅을 잘 못해서 C를 받게 되면은 나는 또 시험을 다시 봐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 이제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 두 번째 시험에는 리딩이랑 라이팅만 정말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이제 검색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첨삭하는 웹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여기 제가 이제 링크를 띄워드릴게요. 그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연습을 했고요. 이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연습하고 싶은 만큼의 레터를 살 수가 있어요. 문제를 주고 저희는 이제 레터를 쓰는 건데 이 레터를 쓴 다음에 정해진 그 이메일 주소에다가 보내면 이 사람들이 하루 이틀 만에 전부 첨삭을 해가지고 저한테 다시 이메일로 보내줘요. 여기 제가 제 거 예시 한번 다시 띄워드릴게요. 그 처음 편지 썼을 때 누구한테 보내는지부터 뭐 디어 누구누구 여기에 쉼표가 빠졌고 그 그래머 체크, 글자 수 체크, 뭐 내용이 불필요한 내용이 들어갔고 뭐 그런 거를 전부 다 첨삭을 해가지고 이 벤치마킹 OET 라이팅을 위한 그 웹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이 첨삭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뭐 내가 그러니까 영어권의 친구가 있다 혹은 남자친구가 있다 뭐 혹은 뭐 IELTS만 가리키는 선생님 혹은 뭐 그냥 라이팅을 봐주는 선생님 뭐 이런 분들한테 첨삭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OET라는 시험 자체가 전문 의료인을 위한 영어 시험이기 때문에 그냥 이 첨삭을 주구장창 이 OET 시험이 원하는 레터가 뭔지를 잘 알고 이것만 주구장창 하는 사람들한테 받는 게 조금 더 말이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저는 그냥 무조건 이 원하는 점수를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벤치마킹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첨삭을 받는 방법을 택했고 그렇게 비싸지 않았던 기억이 나요. 5만 얼마인가? 가격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여기 웹사이트 가서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 거 편지 한번 띄워드려보면은 정말 많이 틀렸죠. 점수가 그리고 한 번도 C뿔 그 이상 받아본 적이 없어요.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스파르타하게 연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두 번째 시험 봤을 때는 이제 B를 받았거든요. 그 덕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 두 번째 시험 썰을 조금 풀어보자면 저는 진짜 페일한 줄 알았어요. 시험장에 가가지고 이제 딱 그 시험지를 딱 펼쳤는데 그동안 한 번도 연습을 해본 적이 없는 정신과 환자에 대한 그 태스크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뭐 정신과 환자 그래 이러면서 이제 환자 정보를 딱 디테일을 읽어 내려가는데 이제 수어사이달 그 시도를 한 사람이고 여자친구랑 동거를 하는데 그 여자친구도 정신과 쪽으로 문제가 있고 잘 기억은 안 나요. 아무튼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고 이 환자가 그동안 복용했던 약물은 뭔데 이 사람이 어쨌든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 약물을 잘 복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인 거예요. 그게 문제점이었고 근데 어떤 그 여자친구랑 헤어졌나 아무튼 그 이유 때문에 엄마 집으로 이제 다시 들어가려고 해서 엄마 집으로 주소를 옮기려고 하니까 이제 그 커뮤니티 널스가 이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커뮤니티 널스한테 이 환자에 대해서 핸드오버를 해라. 이게 이제 제가 받았던 시험 문제예요. 어떻게 쓰기는 썼는데 정말 집중해서 썼거든요. 너무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너무 패스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패스하고 싶었고 잘 못 쓰겠지만 어떻게라도 집중해서 이거 해보자.
근데 시험장 끝나고 나와서는 너무 멘탈이 탈탈 털려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속상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생각하니까 좀 어이없고 속상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이 엄마 집에 가야 되는데 엄마도 이제 자살 시도를 해본 적이 있는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 널스한테 편지를 쓰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정신과 환자한테 중요한 정보는 무언가 이거를 먼저 생각하게 라이팅 할 때는 관련 있는 정보를 편지 안에 쓰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만약에 관련 없는 정보를 편지 안에 넣었을 경우에는 그게 감점 요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환자 디테일을 딱 열어봤을 때 환자 이름 당연히 넣어야 하고 뭐 그 나이 넣어야 하고 왜 병원에 왔는지 넣어야 하고 그러면은 그동안 뭐 소셜 히스토리, 뭐 메디컬 히스토리 중에 현재 문제와 연관성 있는 거를 추출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편지 안에 녹여서 넣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불필요한 정보를 넣었을 경우에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감점 요인이 돼요. 감점 요인 중에는 불필요한 정보를 넣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글자 수가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은 거, 그리고 많은 그래머 미스테이크,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필요한 정보를 넣어야 한다는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잘 못하겠으니까 그냥 다 전부 문제를 외워버렸어요. 그 방법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먼저 샘플에 나와 있는 그 틀을 전부 외운 다음에 그 벤치마킹에서 결제를 해가지고 내가 이 외운 틀을 가지고 이 새로운 환자 정보를 이제 연습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 다 외운 틀에다가 그 새로운 환자 정보를 넣어서 편지를 쓰는 거를 계속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OET 시험 자체가 아무리 이제 취업을 한 병원에서 나중에 돈을 환불을 해준다고 해도 각 이제 병원마다 다르긴 한데 취업 조건으로 다르긴 한데 이제 보통 1회 환불을 해준단 말이에요. 환불을 해주는데 그렇다고 쳐도 두 번째 시험을 만약에 또 저처럼 봐야 하면은 또 50 얼마를 써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음 공부할 때 확실하게 하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샘플에 나와 있는 세 가지 편지 유형을 그냥 다 싹 외워버리세요. 그렇게 글자 수가 많지도 않고 어차피 맨 위에는 주소 쓰는 거고 맨 마지막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나한테 연락 줘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첫 번째 과 끝에 이제 마무리하는 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세 가지 편지 유형을 다 한번 외워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벤치마킹에서 뭐 5회건 10회건 자기가 연습해보고 싶은 만큼 횟수권을 사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습하면은 OET 라이팅은 많이 어렵지 않게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IELTS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IELTS도 제가 공부를 만약에 디테일하게 했으면 좀 다르게 느낄까 싶기도 한데 여전히 저는 이제 OET를 추천드리고 또 한 가지 OET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OET가 정말 이 영국 간호사로 일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 환자 그 디테일 정보 받았을 때 그 병원에서 쓰는 포맷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오스키 트레이닝 중인데 오스키 트레이닝 할 때 환자 정보 받는 그 종이가 있어요. 근데 그거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OET를 공부하시는 분은 오스키를 나중에 볼 때 많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스피킹도 마찬가지고 환자랑 대화 오픈을 할지, 환자한테 뭘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득을 해야 하는지, 그 환자랑 대화할 때 어떻게 대화는 클로징 하는지, 편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OET를 추천드린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이 공유한 공부 방법이 여러분들한테도 잘 맞는 공부 방법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열심히 해보시기를, 네. 처음에는 비디오를 다 이렇게 처음부터 설명을 쭉 했는데 OET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는데 라이팅 설명이 조금 길어가지고 라이팅만 지금 잘라서 지금 먼저 올리는 거거든요. 오늘 라이팅 올리고 이제 며칠 뒤에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리딩 올리고 그리고 리딩에 이어서 이제 스피킹, 리스닝 이렇게 차근차근 올려볼게요. 리딩이랑 이제 스피킹은 제가 이제 공부한 이제 나름 효과적인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도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 안녕.